교실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낯선 행동 솔루션 50. 48. 학생이 자기 방식대로 하지 않게 미리 대응 기술을 가르쳐라. 안녕하세요, 이선입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5시 반 정도가 지금 되었는데요. 아침에 오늘은 일찍 녹음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일로 바빠서 지내다가 그래도 하루 또 그냥 넘어가면 다음에 또 안 하게 될 것 같기도 하고 남은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48장이니까 49, 50 두 번만 오늘 하고 두 번만 하면 이제 낯선 행동 솔루션 50은 끝나거든요. 어느덧 이렇게 왔네요. 오늘 서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들이 자기 방식대로 하지 않게 미리 대응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 챕터입니다.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부딪히면 자신이 아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거기에 대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아이들은 자기의 대응 기술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합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잘 교육을 받은 학생은 잘 하겠지만 많은 학생들은 자신의 대응 기술 가방 안에 그다지 많은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삶에서는 우리 삶에 선생님 삶에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는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되죠. 원하지 않더라도 항상 발생하기 마련이고, 그리고 그 상황에 누구나 다 반응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한 대응 방법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자신들만의 어떤 방법을 만들어낸다는 점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완벽한 세상에 살고 있다면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한테 자기 그 아이들이 당할 때 어떤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당하거나 스트레스 상황을 당했을 때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어떤 건강하고 적절한 대응 기술을 가르쳐 준다면, 그런 아주 완벽한 세상에서 산다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는 지금 그 완벽한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사과하기처럼 단순한 것도 제대로 모르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 이렇게 싸움이 생겼다거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제 사과해야 될 상황이 생겼을 때 아이들 사과하는 거 아마 보신 선생님들 많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그런 거를 많이 봤습니다. 아이들에게 사과하라고 요청하면은 터벅터벅 앞으로 가서는 팔짱을 탁 끼고 화가 난 채 미안해 이렇게 불쑥 말을 던지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하지요. 이렇게 하는 사과는 하지 않느니만 못하고 오히려 화를 돋우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학생이 화가 무척 났을 때 눈을 부라리거나 또 거슬리게 쳐다보거나 공격적인 방법으로 비난하는 모습을 이렇게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가장 자기가 그 최선의 방법인 그런 유일한 대응 기술을 쓰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이는 그렇게 하는 것밖에 배우지를 못한 거죠. 교사로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때 교실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는 이제 교사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을 것인데요. 하나는 그것에 대해서 뭔가 하기를 원하는, 뭔가 하기를 선택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이들이 저런다고 불평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여기 이 책에서는 무엇인가 하기를 선택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스트레스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 가르쳐줄 몇 가지 전략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대응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방법은 바로 가르치기와 본보기 보이기라고 합니다. 훌륭한 가르치기 방법에는 본보기 보이기가 당연히 포함되지만 여기서는 이 두 가지를 분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가르치기를 보면 학생들과 함께 스트레스 상황을 다룰 때 쓸 수 있는 품위 있는 대응 기술에 대해서 실제로 토론을 하게 하고 또 그 상황을 적절하게 다루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스트레스 상황이 이미 다 생겨갖고 그 문제를 다룰 때 그때 가서 가르치지 말고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미리 따로 시간을 내서 분노와 슬픔, 좌절, 거부감 이런 감정들은 모든 인간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런 감정을 다룰 수 있는 건강하고 적절한 몇 가지 방법을 두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이때 역할극은 굉장히 효과가 좋겠죠. 효과적인 대응 기술을 가르칠 때 매우 유용한 방식으로 역할극을 또 쓸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은 일회성 수업이 되면 안 되고 수시로 적절한 대응 기술을 상기시키고 그리고 실제로 그 방법을 사용할 때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보기를 보인다고 하는 그러한 방법은 또 뭐냐 하면요. 교사가 본보기를 보이는 거죠. 교사도 당연히 스트레스 상황이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동료 교사나 그 다른 그 관리자나 이런 사람한테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있겠지만 아이들 앞에서 스트레스 상황을 교사가 받게 됐을 때 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건강하고 적절한 대응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책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교사는 전문가답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계속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교사가 말하는 것보다는 교사가 행동하는 거를 보고 배우고 그대로 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항상 저는 잠재적 교육과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한테 화가 났을 때는 사과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긴 하지만 실제로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이 화가 나고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에 가르쳐 준 대로 안 하고 선생님 방식대로 아무렇게나 화풀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화를 내면 아이들은 그대로 배운다는 것이죠. 이 모두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야 할 뿐 아니라 교사는 항상 학생에게 각자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 기술을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학부모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이 책은 말합니다. 이 상황이 전문가인 교사의 관점을 통해서 잘 다뤄진다면 학부모는 자녀에게 쏟는 그러한 그 선생님의 관심과 염려에 감사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이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과하지 않을 때마다 학부모에게 연락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학생이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일정한 어떤 패턴이 이렇게 관찰되어질 때에 그런 판단되어지는 것을 학부모에게 알릴 때 그럴 때 이제 학부모가 그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겠죠. 매번 전화하고 매번 그럴 때마다 부모님한테 얘기를 한다 그러면 학부모님도 이제 교사의 어떤 전문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명백한 사실 하나를 기억을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효과적인 대응 기술을 배우는 것은 모든 학생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술은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송영호 선생님이 까칠한 자녀와의 소통법이라고 하는 학부모 연수를
돌봄 치유교실 카페에 게시글로 올려놓으신 자료가 있는데요. 그 영상을 한번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돌봄 치유교실 카페를 검색을 하셔서 1808번째 나오는 그 글을 한번 살펴보시면, 아니면 검색어로 까칠한 자녀와의 소통법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그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적절한 대응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다양한 감정에 대해서 대처하는 자신만의 방식을 개발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 방식들은 교사들한테 놀라움과 좌절감을 주는 그런 방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 대응 기술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 선생님한테 선생님을 놀래키기도 하고, 또 선생님을 좌절시키기도 하고, 얘가 날 공격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행동과 말을, 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상황이 생겨나기 전에 애초에 그 싹을 자르고, 학생들이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대처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미리미리 교육을 시켜서 예방 교육을 시켜서 대처를 하게 하면 선생님이 그런 그 놀라움과 좌절감을 주는 그런 그 학생의 태도를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낯선 행동을 훨씬 줄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그런 그 교사가 이제 직접 본보기를 보여주고, 그리고 또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교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그런 기술을 실제로 아이들이 사용하는 것을 볼 때마다, 사용해냈을 때 그것을 놓치지 말고 폭풍 칭찬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작은 거 하나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했을 때에 그것을 칭찬을 해주면 훨씬 더 그 다음엔 더 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실제로도 그렇게 더 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48장 학생이 자기 방식대로 하지 않게 미리 대응 기술을 가르쳐라 라는 챕터를 함께 나눴는데요. 49장은 듣고 또 들어주라 라는 제목으로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아이들과 좋은 소통을 하는 그러한 낯선 행동들을 만날 때마다 당황하지 않고 잘 예방도 하고, 또 이미 발생했을 때에는 그걸 잘 처리도 하는 그러한 그 솔루션들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즐거운 교직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